12.3 불법 계엄 사태 당시 오영훈 지사의 행적을 두고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허위 조작 정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그날의 기록을 직접 따져봤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오영훈 지사는 경기도 출장에서 밤 9시 5분 출발 항공편으로 제주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록 추적 프로그램을 확인해봤습니다. 당시 9시 5분 출발 제주행 항공기는 2편으로 대한항공 1241편은 10시 1분에 아시아나 8997편은 10시 4분에 착륙했습니다. 오 지사가 항공기에서 내려 공항을 빠져나와 차량을 타는 데는 15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공항에서 최단거리 도로로 9.1km 떨어져 있는 자택까지 시속 60km로 달린다고 해도 신호체계를 고려하면 15분 이상이 걸립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진다 해도 10시 30분 이후에서야 집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내란의 밤 불법 계엄이 선포된 건 10시 27분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시간상 오 지사가 차량 이동 중에 계엄 선포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차를 돌려 도청으로 향하는 대신 집으로 갔고 비서와 운전기사를 돌려보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시각에 계엄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제주도의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장 내가 도청에 와야 한다는 어떤 규정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김동영 경기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 모두 시차는 있지만 자정을 즈음해 직접 나타나 긴급회의나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를 이미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오영훈 지사가 계엄 선포 이후 세상에 등장한 건 0시 51분 개인 SNS를 통해서였습니다. 실제 도청에 나타난 건 그로부터 30분이 지나 계엄이 이미 해제된 1시 20분쯤이었습니다. 청사 폐쇄 논란도 있습니다. 당시 제주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입자를 통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도지사로서는 마땅히 도청으로 복귀하여 도청 폐쇄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과 함께 계엄군에 맞서 싸웠어야 했습니다. 계엄군이 제주도를 장악하기 쉽도록 도청을 폐쇄한 잘못이 있습니다. 논란이 제기되자 제주도는 표현상의 문제일 뿐 통상적인 야간 출입자 통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입자 통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통상적인 절차라고 주장을 합니다. 말인지 막걸리인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되풀이합니다. 오영훈 지사의 내란 동조는 사실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지사로서 불법 계엄에 정면으로 맞섰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추자 해상풍력발전 사업 공모에 한국 중부발전이 단독 응모해 재공모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장 설명회가 열립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오는 11일 사업 희망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고 13일까지 1단계 평가 서류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재공모에도 단독 응모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됩니다. 추자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추자도 해역에 2.37기가와트급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35년 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1차 에이펙 중소기업 장관회의가 공동선언문과 제주 이니셔티브를 채택하며 마무리됐습니다. 2005년 대구 회의 이후 20년 만에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스마트 정책으로 지속가능 성장을 뒷받침하고 연결성을 강화해 성장 기반을 넓혀가자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또 회원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연결하는 공동연맹체인 에이펙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출범을 담은 제주 이니셔티브도 채택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제주 해녀 문화는 해녀수 감소로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해녀들의 물질과 공동체의 삶을 생생하게 기록한 특별한 사진전이 마련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오리발을 신고 깊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내려가는 해녀. 한 해녀는 방금 채취한 뿔소라를 손에 들고 수확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물안경에 들어있는 바닷물을 빼는 해녀의 모습에서는 물질 현장의 고단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와 신양리 지역 해녀 30여 명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입니다. 가슴이 먹먹하죠. 지금 이 나이 먹더락 이런 걸 한 번도 못 보다 와서 보니까 물속 보니까 지금 저 바다도 무서운데 그 옛날 추억이 가득가득 생각이 나서 너무나 힘들게 이 물에서 소라 전복 해갖고 팔아갖고 자식 공부시키고 현상 유지하면서 살았던 것이 너무나 슬프고. 이번 전시에서는 해녀 문화를 상징하는 불턱과 성게 공동작업 등의 모습을 담은 사진 70여 점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물질하는 모습과 그다음에 공동체의 삶, 그리고 바다 자연 환경, 그리고 해녀들 개개인의 얼굴들까지 다양한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마련한 정혜원 작가는 해녀들과 신뢰를 쌓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3년 동안 해녀들과 함께 물질을 준비하고 바닷속에 직접 내려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현직 해녀로 살아가시는 삼촌들이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사셨지만 지금은 해녀의 그 직업을 당당한 시선으로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담고 싶었습니다. 사진을. 제주만의 독특한 해녀 문화가 보존되기를 바라며 마련된 이번 사진전은 오는 11월 2일까지 제주해녀 박물관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수백 명의 개인정보와 수행평가 성적이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제주시의 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교사에게 보급된 구글 계정에 무단 접속해 학생 400여 명의 이름 등 개인정보와 200여 명의 수행평가 성적표를 내려받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고 유출 자료를 모두 삭제하는 한편 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늘 제주의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특히 산지와 한라산 동쪽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소나기가 집중되면서 호우특보가 강화됐었는데요. 현재는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지만 여전히 소나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나기는 오늘 밤까지 오락가락 내리다가 차차 그칠 전망입니다.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는 5에서 40mm가량 내리겠는데요. 강약을 반복하면서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늦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7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그친 뒤에는 다시 높게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북부 지역 27도로 시작하겠고요. 서부 남부 지역은 26도, 산지 지역은 19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33도까지 오르겠고 동부 남부 지역은 32도, 산지 지역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내일 항해나 조업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는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비가 이어지면서 기온은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서귀포시 표선면 따라비 오름 근처 중산간 도로가 침수되면서 승용차가 고립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차량에 고립된 2명을 1시간 만에 구조했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긴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는 오후 한때 시간당 8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9월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 서귀포시 남원읍의 비닐하우스와 과수원, 제주시 구자읍의 밭에서 일하던 3명이 열탈진과 경련 증상을 보여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올해 제주 지역 온열 질환자는 모두 99명입니다. 기상청은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혼자서 작업하지 말고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의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이 부족해 임신부가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 30대 임신부가 단백뇨 증상으로 제주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신생아 중환자실에 병상이 없어 소방 헬기로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제주 지역에는 제주대병원에만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16개가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임신부 22명이 소방 헬기로 다른 지역으로 이송됐습니다. 한라산을 등산하던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헬기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한라산 성판악 등반로에서 60대 남성 등산객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헬기를 통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제주 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임재남 판사는 지난 3월 7일 새벽 1시 10분쯤 제주시 시내에서 음주 측정을 하려던 경찰관 2명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